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중단원 4단원이네요. 교과서는 159쪽에서 160쪽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그림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나요? 그렇죠.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자서 살아간다면 너무 외롭겠죠. 너무 힘들겠죠. 맞죠?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함께 살아가야지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힘든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코로나19 때문에 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몇 달째 문을 닫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알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 태풍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가재도구가 없어지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고 나는 실업 상태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하는 거고 또는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가 망했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황이니까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네가 힘드니까 네 혼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 나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 혼자 일어나라 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힘들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누군가는 도와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서서 자, 뭐 우리 예전에 코로나19로 장사가 힘든 사람들한테 사전 결제를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자, 태풍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의 사람들한테 우리 성금을 모금해서 도와주기도 한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개개인들이 도와주는 것은 완벽하게 도움을 주기도 힘들 뿐더러 자,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누가?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런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하느냐 하면 복지사회 또는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사회복지와 복지제도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복지제도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복지제도가 뭐냐? 기본적 욕구 충족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누가 보호해주는 거다? 그렇죠. 사회. 우린 여기서 이 사회를 국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은 우리 쉽게 표현한다면 의식주라고 보면 되겠죠. 이 의식주를 충족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사회가 보호하는 것, 국가가 보호하는 것, 이것을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겠죠. 또는 훔치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게 살 거고 그 상황에서 위생, 청결 이런 걸 따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전염병이 창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 갈등, 대립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 유지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복지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전통사회, 현대사회로 표현을 했는데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 초기 자본주의 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초기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를 얘기할까요? 우리 자본주의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어요? 어때부터? 근대, 바로 시민혁명, 산업혁명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 시민혁명을 통해서 신분제라는 게 없어졌죠. 맞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은 과거의 귀족이었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그냥 삼신분, 평민이었어요. 평민이 부를 축적해서 등장한 우리 계급을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계급할 때도 배웠었죠. 자, 그러면 시민혁명을 통해서 삼신분이, 신분제가 없어졌고 삼신분이 등장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과거에처럼 왕이나 귀족들이 사람들을 구속하고 속박하기를 원할까요? 아니겠죠. 맞죠? 그냥 자유롭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신분제가 없어졌으니까 자유로운 사회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인 자본주의 사회에 등장했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자유방임 사상이라는 겁니다. 자유방임 사상. 자, 말 그대로 하면 자유롭게 방임, 냅둬라, 간섭하지 마라.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자기가 각자 알아서 먹고 자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라 라고 하는 게 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시되는 우리 사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롭게 가만히 냅뒀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인데 가난하게 살고 있대요. 그러면 그 가난, 빈곤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렇죠. 자유롭게 냅뒀고 네 스스로 노력하면 되는데 네가 노력 안 했으니까 너는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즉 빈곤의 책임이 개인한테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 복지의 대상, 즉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개인일 텐데 어떤 개인?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복지 대상은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이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 만큼 그렇게 도와줬을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즉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허기만 면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누가 도와줬을까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즉 민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민간, 부자들이 돈이 많은데 불쌍하게 사니까 너 불쌍하네,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의 복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의 성격은 가난하고 난 뒤에 도와주는 거니까 사후,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너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혜택을 베풀어 줄게, 이것을 시혜라고 표현합니다. 혜택을 준다. 그래서 시혜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형태의 복지였어요. 자, 그런데 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노동자였죠.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열심히 제공하지만 자본가가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나는 공장에 출근해서 14시간, 15시간 일을 하는데 하루에 사용자가 나한테 그만큼 월급을 주지 않는데요. 그럼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결국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빈곤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 즉 사회에도 문제가 있죠. 맞죠?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게 되고 그 커짐으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자, 이런 사회의 문제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한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자본주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자유로우니까 알아서 자기가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알아서 개인이 살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부분에 사회가 책임져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지의 대상은 누구냐? 이제는 현대사회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복지의 질, 우리 앞에서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는 최저생활 보장이었지만 현대사회는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 누구의? 모든 국민의. 그리고 복지의 형태도 부자의 자선이 아닌 국가의 보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34조에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159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복지의 성격도 한번 봐요. 여기서는 가난하고 난 뒤에 도와주는 거 아니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에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인,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거 너 가난하니까 도와줄게 라는 게 아니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 국가에 국민은 의무를 가지고 있죠. 맞죠? 우리 어떤 의무가 있나요? 많이 배웠을 거예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니까 나는 국가로부터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당연히 국민은 국가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사회와 현대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빈곤의 책임과 복지의 형태와 성격이 서로 조금 변화되고 바뀐다라는 의미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복지국가는 언제 등장을 하게 되었느냐 한번 본다면, 자,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어요. 즉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고, 노동자, 우리 프로레탈리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없어요. 자, 이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공장에 노동자들이 일하러 가요. 충분하게 돈을 주지 않죠. 맞죠? 우리나라도 산업화 초기에 그랬어요.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몸에 분신자살을 하면서, 불을 지르고 분신자살을 하면서 노동권 보장해라, 인간다운 충분한 월급을 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노동 조건이 너무 악화되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자,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는데 충분하게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만들어진 그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맞죠? 물건을 못 사요. 공장에서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에는 물건이 남아 돌기 시작을 해요. 물건은 남아 도는데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공장 문은 어떻게 될까요? 닫게 되겠죠. 즉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게 우리는 대공황, 우리 경제공황이라고 많이 들어봤었죠. 경제공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대공황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풍요로운데 빈곤하대요. 즉 노동자한테 충분한 돈을 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부족하게 되고,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팔지가 못하니까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실업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런 것을 타개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뉴딜 정책도 펼치긴 했지만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 당사자들은 기간산업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죽기도 하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폐화된 상황을 일부 개개인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개개인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국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너무 힘들게 사는 문제가 나타났고, 그 힘들게 사는 문제를 개개인들이 다 커버해 줄 수 없으니까 국가가 등장을 해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게 우리 복지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 자유방임주의를 배웠죠. 자유방임 사상을 배웠는데 이 자유방임 사상을 조금 수정해서 여기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우리 책 159쪽, 160쪽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복지국가에서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